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더니 자식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이 할아버지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 사시는 76세 김모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삼남 일녀를 키우셨는데 최근에 겪으신 일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세가 된 김씨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내와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삼남 일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53세, 둘째 아들은 50세, 딸은 47세, 막내 아들은 44세입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2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가벼운 뇌졸중을 앓고 나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부산 시내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공장 부지,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전체 합치면 대략 15억 원 정도 되겠더군요. 평생을 알뜰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라 자식들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나이도 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재산을 정리해서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모든 자식들이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면서 사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는 게 나중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뒀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 한 채와 현금 일부, 둘째와 셋째에게는 각각 현금으로, 딸에게는 공장 부지를 주려고 했죠.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을 말하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형만 집을 가져가요? 저희는 현금만 받는데 부동산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자 큰아들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장남이니까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얼마나 안부 전화라도 드렸어? 나는 매주 와서 안부도 확인하고 필요한 것도 챙겨드렸는데. 이 말에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저도 아버지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갔고, 오빠만 효도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장 부지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그 땅은 지금 공장 임대료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 누나,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눠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러면 되나요? 하지만 목소리 톤을 보면 본인도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딸은 자신이 유일한 딸이라는 이유로, 둘째와 막내는 자신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다는 이유로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할 때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형들은 집 살 때도 도움 받았으면서, 누나는 시집 갈 때 혼수 얼마나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해?
막내는 사업 시작할 때 아버지가 투자금 대줬잖아. 그것도 다 까먹었어?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저도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나?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고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그 자식들이 제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하다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날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장남으로서 그동안 가족을 책임져 온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몫을 더 달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더군요. 둘째 아들도 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 효도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역시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딸과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효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들까지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큰며느리가 아내를 통해 전해온 말이 시아버님께서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은데 너무 적게 주시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다른 집들은 장남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장남 차별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사위까지 나섰습니다. 딸을 통해 장인어른,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공장 부지 말고 현금으로 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들만도 모자라서 며느리들과 사위까지 나서서 돈 타령을 하다니. 이게 제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가족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자식들은 번갈아 가면서 저를 찾아와서는 각자의 논리로 더 많은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뒤에서 헐뜯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며 자신만이 진정으로 효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형은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연봉이 높잖아요. 저는 자영업해서 수입이 불안정한데, 아버지, 둘째는 아들이 둘이나 되니까 학비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딸이라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아버지, 누나는 남편이 의사라서 잘 살잖아요. 저희는 정말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언제부터 제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둘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왔다가 마주쳤는데 서로 상대방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이 가져가려 한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너 요즘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갑자기 분할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시네. 내가 뭘 했다고? 오히려 형이 아버지 귀에 이상한 말 넣은 거 아니야. 이런 놈이 장남한테 대고 반말이야. 요즘 세상에 장남이 뭐가 대단해? 효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결국 두 아들이 제 앞에서 주먹다짐까지 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6세 된 아버지 앞에서 50대 중년 아들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이상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는 대신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어제 큰아들과 둘째가 집에서 싸우는 것을 봤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다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너희들한테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액을 사회복지시설과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농담이 아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냈고 다음 주에 기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너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내 재산을 물려줘봤자 더 큰 싸움만 일어날 것 같더구나. 그제야 자식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싸운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기부는 너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습니다. 늦었다. 이미 결정한 일이고 바꿀 생각 없다. 너희들은 각자 자립해서 살아라. 그동안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 역할 다 한 것 아니냐?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 내내 자신들의 몫을 늘려달라고 조르던 아이들이 갑자기 효녀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둘째는 갑자기 반찬을 해서 가져오기 시작했고 딸은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까지 해주더군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나 얼굴 보던 며느리들이 갑자기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갑자기 친근하게 굴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해주더군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가 싶어서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이 모든 행동이 저로 하여금 기부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한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시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말고 조금만이라도 저희에게. 결국 본심이 드러난 것이죠. 둘째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겠어요. 그 대신 재산은 역시 조건부 효도였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간병인 구해서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부는 조금만 하시고 나머지는. 결국 모두 똑같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건 조건이 없어야 하는 건데 제 자식들은 모두 조건부 효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 효자가 되고 받을 수 없다면 무관심해지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 확고하게 기부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기부 소식이 언론에까지 알려지면서 자식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체면 때문에라도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사적으로는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언론에까지 나간 상황에서 갑자기 번복하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일부만이라도. 아버지, 기부도 좋지만 가족도 생각해 주세요. 손자들 교육비도 있고. 아버지,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액 기부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부식이 있던 날, 자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선한 결정을 축하한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면 복잡한 심경인 게 다 보였습니다. 그날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한번 틀어진 인간관계와 가족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 결정이 자식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여전히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딸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상처만 드렸네요 라고 반성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제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재산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형제자매들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들과 사위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건부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걱정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는 시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돌봐줍니다.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자식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말이죠.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관계. 이것이야말로 제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15억 원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자식들에게 남겨준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요즘은 기부한 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근황을 알려옵니다. 제가 기부한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노인분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제 결정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버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뿌듯해하더군요. 그리고 자신들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중에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합니다. 가끔 다른 노인분들을 만나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도 많고,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입니다. 돈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바른 마음가짐과 인간다운 품성은 평생을 함께하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식들이 돈 앞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이죠. 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처음 결정을 내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저희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데 예전의 의무감이나 계산된 관심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걱정과 사랑에서 우러나온 관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아버지, 요즘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이런 소소한 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들려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할아버지였다면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큰 손자가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 자랑이라는 글짓기를 써왔다고 하더군요. 그 글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라고 썼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저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든든합니다. 돈으로 묶인 관계에서는 언제든 변질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부한 돈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기부한 돈으로 새로 지어진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람찼습니다. 시설 관계자분이 김 할아버지 덕분에 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평생의 노력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요양시설에도 일부 기부금이 사용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께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제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자, 손녀들 교육비 걱정하는 자식들을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뒀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식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좋은 자극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아버지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돈 앞에서 변해버린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내린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결정까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